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난 9월 12일 가평군청 종합민원실에 신호를 뿌리고 방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방화범 김 씨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나 이런 게 하나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돈을 못 받으면 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가평읍 한 마을회관 신축 공사장에서 일을 했으나 밀린 임금 4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김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화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와 개인 공사로 나뉩니다.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도 규모에 따라 공개 입찰을 합니다만 대부분 인맥 등을 통한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급 공사는 그러나 공개 입찰이라는 절차를 통해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급 공사의 경우 대부분 85% 플러스 마이너스 3%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체 공사비가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85원에서 87, 8원 선에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입찰 경쟁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회사를 원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사를 수주한 원청 회사가 결정되면 전문 건설업 면허, 즉 토목, 포장, 철콘 등 단종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원청을 찾아갑니다. 이때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한 치열한 로비와 경쟁이 시작됩니다. 원청은 갑, 하도급을 받기 위한 단종업자는 태생적으로 의리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업자들 사이에 처절할 정도의 눈치 경쟁이 벌어집니다. 100원짜리 공사를 85원 수준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겠다던 원청들 대부분은 최저가로 공사를 하겠다는 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예컨대 원청에서 받은 85원에서 또다시 80% 정도 수준의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0원짜리 공사가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70원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청이 70원보다 더 낮은 초저가 공사를 하겠다는 하청업자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적정 공사비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적정 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의 87.745%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00원짜리 공사를 최고 90원, 최저 85원 이하로 입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공급자는 정해져 있고 수요자, 즉 저가 공사라도 하겠다는 수요는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경제 구조상 초저가 하도급, 고질적 병폐의 고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평군 내 전문 건설업자들 사이에서도 초저가 하도급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 초 가평군청이 발주한 한 조경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원청 업자를 찾아가 100원짜리 공사를 75원 수준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하도급 공사를 하겠다는 경쟁 업체가 있어 결국 포기했습니다. 올 5월달인가 6월달에 가평 산림가에서 입찰이 하나 나왔죠. 근데 수원업체가 입찰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그러니까 그걸 들어갔던 건데 프로테지를 최대한으로 낮춰가지고 갔는데 나도 진짜 원가 수준으로 갔는데 뭐 연방한테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정부가 고시하는 적정 공사비보다 무려 30% 이하의 가격으로 공사를 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저가 하도급 계약에 패해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지금 저가 입찰도 이게 지금 왜 안 바뀌어지냐면 어떻게 보면 먹이 샀을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또 공무원들은 말은 됩니다. 이 돈을 싸게 해가지고 경쟁시켜서 제일 저가,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사실은 100원짜리를 85%에 낙찰을 하고, 거기서 또 60 낙찰하고, 사실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철콘과 토공, 단종 면허를 갖고 있는 이 회사는 가평군 내 40여 개 단종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양과 도로, 건축, 조경 공사 등 모든 분야에서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주로 원청과 70% 수준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초저가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종업체는 하도급 수주 경쟁 상대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는 관행적 병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학교에서 배우는 FM대로 하고 일본이나 외국은 다 그렇게 FM대로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관행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저가일주 하겠다는 놈도 많고. 초저가 하도급 공사는 태생적으로 부실한 시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가 참여한 가평군 북면 한 복지시설입니다. 지난 2014년 목욕탕 등으로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이 회사는 철근과 콘크리트 그리고 토공 분야의 하도급 공사를 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원청이 총 공사비 2억 6,400여만 원보다 3,900여만 원 적은 2억 2,500여만 원의 공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70%대 수준의 하도급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가 하도급 공사 뒤에는 부실 공사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 부엌 앞에서 쏟아지고 이 뒤에도 쏟아지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설비하신 분들이 시공하신 분들이 와서 거기 뭐 이렇게 배수구 이런데 뭐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조금 이렇게 해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비가 오니까 또 다시 계장판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새고 막 이랬어요. 4년째 원인을 알 수 없는 비가 샌다는 3층에 관리인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관리인의 불만이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서요? 여기서 엄청 세가지고 이거 다 뜯었는 다 뜯어 이제 막았잖아. 이거를요? 예. 어느 정도로 샜었어요? 뭐 저쪽에 저 싱글에서 샜은 거 싱글. 예. 지붕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거는 또 벽에서도 세고 이거. 여기서요? 예. 이거 다 고친 거예요? 다 고친 거죠. 고친 게 아니라 바꾸셨겠네요. 예, 다 바꿨어요. 저가 하도급은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이 같은 부실이 누적되어 회사 자금난으로 이어집니다. 풍요 속의 빈곤, 속빈 강정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가평 지역 바닥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연방 같은 경우는 너무 저가를 받다 보니까 여기 그 지역 어떤 그 사업자라든가 개인 사업자들이 그 연방 가서 일을 하는데 연방이 워낙 저가를 받으니까 돈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연방에서는 거의 다 보면 외지 업체를 갖다 불러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가평군 지역의 일반 사업자들이 그래도 여기 그 가평군의 그 공사가 그래도 풀려갖고 거기서 그 돈을 다 그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가평 경제에는 아주 그냥 안 좋은 거죠. 가평 분들이 거기 가서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외지 분들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 또 아무 때도 회사는 수익성이 남아야 되는데 하도 경쟁에서 낮게 들어가는 사람을 일을 주게끔 돼 있으니까 서로 그쪽 원청이 돈을 많이 가져가다 보면 외지 업체가 부자가 되는 거고 가평업체들은 아무래도 돈이 금전적이니 뭐니 시장 경제가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가평 지역 장비업체들은 아예 이 회사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을 해도 대금 지불이 늦어지거나 떼이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장비도 안 주니까 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연방에서 거의 한 8, 90% 이상 가져가는 것 같은데 대형공사건 뭐 소형공사건 그런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장비건 일반 조경업자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연방 가서 일하는 걸 거의 없어요. 다 유지업자들이 들어와서 일하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회사는 자체 장비를 추가로 보유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했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판매업자가 장비를 갖고 갈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자님도 하자고 가평 군청 뒤에 그 산을 까갖고 일을 시켜서 거기 인건비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가평에다가 지금 현수막 내고 지금 시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가평 그 군청 뒤에 그 산 까갖고 우리도 지금 넉 달치인가 한 5천만 원 못 받았지. 인건비 넉 달 못 받았죠. 네. 가평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기업은 고용된 인력이 있고 또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거리가 없어도 고정적 지출은 지속되고 앉아서 적자를 보느니 경영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거나 적어도 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피로가 누적돼 회사가 도산되는 경우도 흔한 일입니다. 이 회사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과 사채, 그리고 기술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빌린 빚과 법인세 등 체납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법인은 폐쇄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친이 운영하고 아들이 감사로 있던 이 회사는 폐쇄되고 아들 명의로 같은 장소에 유사한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관급 하도급 공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판가리를 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업장 주소가 같은 곳에 타인 명의의 조경회사를 차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에서 발주한 400억 규모의 뮤직빌리지 현장에도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팀은 이 회사 대표를 만나 하도급 관련한 궁금사항을 물어보려 했으나 대답 대신 의도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받았을 뿐입니다. 지금 가평군은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관급 공사 가운데 60-70% 정도가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 경제가 탄력을 받아 경제 지표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돈은 가평군이 풀고 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누수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장비와 인력조차 외부로부터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평군에는 40여 개가 넘는 전문 건설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원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하도급 업체들로 인해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도급은 자신의 기업뿐 아니라 동종업종의 공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있습니다. 저가 하도급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관계 공무원들의 주인 정신도 요구됩니다. 형식만 갖추면 아무리 저가 하도급을 받아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속빈 강정과 빚 좋은 개살구 같이 결국 저가 하도급 공사를 한 자신은 물론 동종업자까지 공멸시키는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가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방안으로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원청 금액을 기준으로 건축은 90%, 토목은 85% 이하로 하도급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하도급 계약의 실체를 검증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도입도 필요합니다. 이 같은 가칭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 가평 군민이 경제활동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또다시 가평군에서 순환되는 경제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과 같은 저가 하도급 병폐를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 아니 얼마 전에 그 군청 민원실에 그 노인 체불 문제로 일어나고 방화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뒤에서 이렇게 또 젓가락 맞다 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 경제는 물론 기업의 도산과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 인터넷 뉴스
정현수입니다.